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골다공증이 심해서 약 복용 후 충격적인 반전 결과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거나 뭐 이러면서 골밀도 검사를 하고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이제 낮게 나오게 되면은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는데, 이런 결과를 딱 받아보면은 내가 이러다가 뼈가 부러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허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척추 압박 골절이 되면은 이제 등이 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곱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면은 그 수술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에는 평생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상당히 그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진단받게 되면은 덜컥 겁이 나거든요. 그게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 자체보다는 그 합병증이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대퇴골절을 받으면은 뭐 2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사망률이 거의 뭐 70%가 된다고 하고, 고령에서 이제 고관절 수술 후 사망률도 30%라서 상당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우리가 그 평생 살면서 그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강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성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삶의 질도 급격하게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누워만 지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누워 지내다 보면은 폐렴도 잘 생기고 욕창 같은 것도 잘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최대 골량 형성 나이는 주로 이제 30대 때, 남자, 여자 30대 때 피크를 찍고요. 30대가 지나면서 이제 골밀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수직 강화하듯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50대 초반으로 이제 폐경이 되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조골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지더라도 골절이 잘 생기지 않는 위치로 뼈의 그 질을 잘 유지해가지고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하고 골감소증까지 포함하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치면은 거의 뭐 47%, 48% 정도, 아니 78% 정도 되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해당되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거. 거의 뭐 78% 정도까지 10명 중에 한 8명은 뼈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제 골다공증 영상을 보고서 이제 멀리서 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제 병원은 서울인데 타 지역에서 멀리서 오신 50대 초반 여성 환자 케이스가 있어서 요거를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환자가 특이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이런 케이스가 많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가 이제 저희 병원 오기 전에 한 두 달 전쯤에 골다공증 검사를 했는데, 이제 요추 3번하고 4번의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3.4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50대 초반 환자이고, 아직 폐경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조기 폐경도 아니고, 뭐 폐경이 오래된 그런 환자도 아닌데,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3.4로 마이너스 2.5가 기준이잖아요. 2.5보다 많이 낮게 나와가지고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았죠. 근데 결과지를 받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검사 결과지에 그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한 번쯤 재검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마크가 역시나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었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나오니까 그런 합병증, 뭐 대퇴골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리세드론산 나트륨,
악땡땡이라는 약을 뭐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는 약을 처방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복용을 했는데 뭐 이때부터 뭐 갑자기 몸살, 오한, 열감, 호흡곤란, 뭐 안구통, 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갈증이 엄청 심해지는 이런 다양한 불편한 증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감인 줄 알고 뭐 이비인후과 진료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약의 부작용을 살펴봤더니 뭐 골다공증 약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이 더 많은데 생기면은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악땡땡 리세드론산 나트륨에는 뭐 두통, 발진, 설사, 관절통, 독감 유사 증상 뭐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가게 되죠.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환자분이 이제 약국에서 충분히 그 복약 지도를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좀 드문 빈도로 뭐 붓거나 흉통, 현기증, 뭐 대장염, 그리고 쇠약감, 뭐 뼈의 통증, 뭐 근육 경련, 뭐 근무력증, 또 눈 쪽에도 영향을 주나 봐요. 약시나 안구 건조, 뭐 드물게는 중이염, 뭐 축농증, 기관지염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장염 그리고 뭐 약시, 중이염, 기관지염 등 다양한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약을 한 번 먹었는데도 이 환자는 생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리세드론산 나트륨 같이 이런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은 주로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뼈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뼛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는 양리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골밀도는 조금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뼈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뼈의 질이 떨어지다면은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이제 비정형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뼈의 질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외부 충격에 약해져서 그냥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드문 케이스로는 이제 임플란트 하다가 턱뼈 괴사가 생길 수 있어서 요즘에는 임플란트 할 때 이 골다공증 약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은 나이가 있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골다공증 위험도가 올라가고 폐경이 된 이후에 생길 수 있고 특히 조기 폐경이 됐을 경우에는 골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별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위험하고요. 특히 이게 체중이 그 BMI 체질량 지수가 18.5 이하인 경우에는 어 65세 이하더라도 이제 골다공증 검사가 보험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 요소로 저체중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른 사람들, 그리고 흡연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음주를 하는 경우에도 골밀도가 더 낮아질 수 있고요. 약물 투여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혈액응고 방지제, 뭐 부정맥이 있거나 뭐 이래가지고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그 와파린 계통의 그런 약들을 먹는 경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영양 상태에서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경우, 특히 비타민 K2 결핍이 있는 경우에 골밀도가 많이 낮아질 수 있고요. 가족력 같은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운동 부족, 특히 운동 안 하고 계속 앉아 있거나 이런 자식 생활만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 많은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가 50대 초반인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환자는 특별히 위험 요인이 없는데 왜 골밀도가 이렇게 낮아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라는 거 빼고는 특별히 뭐 기왕력이 있거나 나쁠 만한 어, 그런 위험 요소가 별로 없었거든요. 체중도 이제 약간 통통한 편이었고 그래서 괜찮은데 왜 골다공증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검사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골다공증 기계를 하나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검사를 해가지고 그 수치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다른 뭐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기도 좀 애매하고 그 환자를 그쪽으로 보내도
그 검사하고 예약하고 그러려면 오래 걸리고 이런 골다공증 검사를 꼭 뭐 대학병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골다공증 기계를 도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바로 재검을 했습니다. 재검을 했는데 며칠 전이네요. 예, 재검을 했는데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0.6으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보다 크면은 정상 수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그 L2, L3 두 번째, 세 번째 척추뼈의 평균 그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0.6으로 아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검사지에서는 마이너스 3.4로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됐었는데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어떻게 나왔죠?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도대체 왜? 어,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왜 생겼을까? 제가 직접 골다공증 검사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검사를 저는 제가 직접 하거든요. 직접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기계의 좀 성능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 같은 날에 검사한 거고요. 같은 검사 결과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 검사를 할 때 그 분석해야 되는 척추 레벨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1부터 요추 1번, 2번, 3번, 4번을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 1번이 아니라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4, 3, 2, 1 해야 되는데 3, 2, 1 흉추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L4번으로 기준으로 잡고 검사를 하니까 골다공증 수치가 마이너스 3.2가 나왔어요. 그럼 이 환자는 이제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검사인데 제가 검사 기준 위치를 제대로 잡으니까 마이너스 2.5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같은 기계로 검사를 하더라도 검사하는 사람이 정확한 위치 포지셔닝을 잡아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거 똑바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의사가 직접 꼼꼼하게 체크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의사가 직접 못하면은 방사선사 교육을 똑바로 시켜가지고 요런 이제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우리 의사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기계에서 나와 있는 기본값으로 검사하면 마이너스 3.2가 나오고요. 이거를 재조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골다공증 기계를 갖고 있는 의사분들도 본인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뭐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을 처방할 수도 있고 그 약을 복용하면서 엄청나게 뭐 삶의 질이 떨어져서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본인이 그 오진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거는 한번 꼭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환자분들도 요런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골다공증 유병률이 골감소증 유병률까지 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78%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오진이라면 오진일 수 있는 그 검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도 낭비할 수도 있고 건강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잘못되면은 뭐 그죠? 그 뭐 나노 칼슘을 먹든 이온 칼슘을 먹든 뭐 골다공증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잘못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본인의 그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게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뭐 위험 요인이 없는 분들, 뭐 70대 이후에 저체중이면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었잖아요. 이런 위험 요인들이
특별히 없고 젊은 여자인데도 골다공증이 심하게 나왔다.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약간 결과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실제로 동네 병원 이런 데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점을 좀 유의해서 그 뼈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골다공증 약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한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다룬 두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더보기 설명,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 그리고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링크 화면으로 연결을 해 두겠습니다. 요 두 영상도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